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 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의 사이버 프린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반기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라고 하는 것은 이번 달에 우리 회사에서 직원이 몇 명이 근무했으며 그 직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이 얼마이고 그 직원들이 납부해야 될 총 세금이 얼마인지 이것을 기재를 해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매월 신고한다고 많이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6개월에 한 번만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통보를 합니다. 당신의 사업장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를 매월 신고하지 말고 6개월에 한 번만 신고하십시오 라고 통보를 하죠. 그러면 그 통보를 받은 사업장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사업장은 원천세에 대해서 반기신고 사업장이 적용이 됩니다. 또 반대로 사업장에서 우리 사업장은 너무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하는 작업이 번거롭습니다. 6개월에 한 번만 신고를 하겠습니다 라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서에 대해서 세무서가 승낙을 해주면 그러면 그 사업장은 반기신고자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업장은 향후에는 매월 신고가 불가능해집니다. 반드시 6개월에 한 번만 신고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신고의 주기는 1월부터 6월 것까지의 원천세 내용을 6개월치에 대해서 7월 10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7월부터 12월 것까지의 6개월치 원천세 내용을 그 다음 연도 1월 10날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딱 2번만 신고한다는 거 염두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기 신고 사업장은 원천세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어떤 사업장이 급여를 지급하는 패턴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당월 귀속, 당월 지급. 두 번째는 당월 귀속, 이월, 다음 달 지급이 있습니다. 먼저 쉬운 것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월 귀속, 당월 지급입니다. 여기 보시면 당월 귀속, 당월 지급이 나와 있죠. 언제 일했냐 하는 것입니다. 귀속이라는 것은 일을 언제 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근무한 것을 언제 지급했느냐? 2021년 1월 중에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2월 달도 마찬가지고 그 달 거를 그 달에 지급한 겁니다. 3월도 마찬가지로 3월에 일한 거를 3월에 지급하죠.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관리사무소에서는 보통 25일 또는 말일날 지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이렇게 당월 기속, 당월 지급분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좀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 총 급여액이 1,100만원 1월 달에, 그리고 근로소득세는 140만원, 2월 달에는 총 급여액이 1,200만원, 근로소득세는 160만원. 이렇게 해서 급여액은 달마다 좀 100만원씩 인상을 시켜봤고요. 근로소득세는 20만원씩 좀 증가를 시켜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6개월치 총 급여액은 이 6개월치를 더하면 8,100만원이 되는 거고요. 근로소득세는 6개월치 다 더하면은 1,140만원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가 적는 겁니다. 간이색 동그라미 5번 칸 총 지급액에 8,100만원 기재를 하시고요. 근로소득세는 간이색 A01란이죠. 여기서 동그라미 6번 소득세 등 칸에다가 1,140만원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인원은 마지막 달 근무한 인원을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서 상단에 대한 기본 사항을 어떻게 적시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매월 신고하죠. 그러면은 여기다 매월이라고 동그라미 치고 나머지 뒤에 거는 표시할 일이 없습니다. 7월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반기 신고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매월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반기마다 한 번씩 신고하기 때문에 매월에 동그라미 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반기에다가 동그라미 쳐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동그라미 또 한번 쳐 주셔야 합니다. 지금이 7월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월부터 6월 것까지의 6개월치 원천세 내용을 7월 10날 한 번 신고하고 7월부터 12월 것까지 원천세 내용을 다음 연도 1월 10날까지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1년에 딱 두 번만 신고합니다. 근데 반기 신고자는 1년에 두 번만 신고하기 때문에 매월 신고하는 사업장처럼 연말정산분을 2월 기속 2월 지급분을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딱 두 번만 신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2월 기속 2월 지급분이라는 그 원천 징수 이해 상황 신고서를 제출을 할 때 보통 여기 연말정산에다가 같이 표시를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렇지만 반기 신고자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7월 10날 신고 납부할 때 연말정산분을 여기다가 기재를 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대한 지급 명세서를 3월 10날까지 홈택스에다가 신고를 했었을 거예요. 연말정산 다 끝났을 때 했죠. 예, 그거는 이제 직원들에 대한 상세 명단을 제출하는 것 뿐이고 실질적인 세금에 대한 정산 작업은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7월 10날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 금액에 대한 세금에 대한 숫자는 3월 10날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세금에 대한 정산 작업은 환급분과 추가 납부세액을 정산하는 작업은 지금 7월 10날 다 정산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연말정산 내용이 계속근무자가 5억 4,073만 6천 원에 해당한다라고 표시를 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이 마이너스 1,500만 원, 1,500만 원을 우리가 받을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신고서를 봤을 때 세무서에 내야 될 세금은 1,140만 원이고요.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아야 될 금액은 1,5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두 개를 상계를 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그런 사례에는 36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환급받을 때에는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 부표에 해당하는 환급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세무서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그렇지 않고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는 게 귀찮다 할 경우에는 그냥 냅두고 여기다가 그 내용을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급 금액이 360만 원이고 요거에 대해서 다음 신고할 때로 넘겨서 상계해서 계산을 하겠다. 다음 달로 이월하겠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돈 돌려받지 않고 다음 신고 때 넘겨서 2월에서 이제 또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것을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가, 귀속 연월과 지급 연월을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가. 매월 신고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6월 귀속 6월 지급분 이렇게 신고를 하면 되겠죠. 근데 반기 신고자는 반드시 2021년 1월 귀속 2021년 6월 지급이라고 기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확한 신고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2일까지, 이번 연도는 7월 12일까지 신고를 마쳐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단순한 사례였고요. 조금 복잡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월 기속 당월 지급 같은 경우에는 1월 기속 1월 지급이었지만은
여기 화면에 엑셀 보시는 것처럼 반기 신고자인데 당월 기속 2월 다음 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의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다가 반영을 해줘야 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치를 신고한다는 것은 귀속월 기준으로 해서 신고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반드시 지급월 기준으로 해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1월 1일부터 12월 말일 것까지에 대한 근로에 대해 월급을 2021년 1월에 지급했다는 겁니다. 1월 5일이나 1월 10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2021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 것까지의 급여를 2021년 2월 5일 정도에 지급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릅니다. 보통 지급월이 귀속월보다 한 달 늦는 경우인 겁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지급월 기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귀속월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입니다. 6월까지가 아닙니다. 5월까지의 내용입니다. 기준이 지급월 기준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하반기에 해당하는 반기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는 언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2021년 귀속월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2021년 6월부터 11월 것까지 귀속분에 대해서 그거는 곧 지급월로 따지면 2021년 7월부터 12월 것까지 내용을 신고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지급월 기준이다. 그리고 귀속월은 지급월에 딸려오는 그런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여액은 1000만원, 근로소득세는 120만원, 그리고 1월달 거는 급여액은 1100만원, 근로소득세는 140만원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급여액은 100만원씩 인상을 시켜봤고요. 근로소득세는 20만원씩 인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6개월치에 대한 합계는 7,500만원이 되겠고요. 근로소득세 6개월치에 대한 합계는 1,020만원이 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가 2월 지급입니다. 2월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입니다. 여기다 그대로 7,500만원, 여기는 1,020만원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신고서 좌측과 우측에 있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좀 줄여봤습니다. 3억 5,400이고요. 소득세는 876만원 정도라고 가정을 해서 사례를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낼 세금이 더 많고 환급받을 세금이 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낼 세금에서 환급받을 세액을 차감을 하면 오히려 낼 세금 144만원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144만원을 추가로 납부를 7월 10날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신고 납부 기한은 7월 12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반기 신고 사업장에 대해 해당하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딱히 물어볼 때도 없고 그런데 오늘 동영상 강의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신고에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지 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